나는 내 96년식 머스탱 GT가 내가 산 차 중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차가 내가 산 것 중에서 진짜 최악일지도 모르겠어. 하단 범퍼가 금이가 있어. 보닛 전체에 햇빛 손상이 있어. 휠은 괜찮은 편이야. 트렁크 리드 전체에 클리어 코트가 바래고 있어. 엄청나게 바래고 뿌옇고 흐릿한 뒷유리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 도어 패널이 벗겨지고 있어. 저게 성면이야? 시트는 둘 다 찢어지고 테이프로 붙여놨어. 대신은 금이 같고 스티어링 휠도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엔진은 잘 돌아가. 이건 1999년식 BMW Z3야. 직렬 6기통 엔진에 수동 5단 변속기가 달려있어.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차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이야. 차가 지나치게 전자화되기 전에 직렬 6기통 수동 BMW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차 중 하나야. 그리고 이 차가 27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꽤 멋져 보여. 이건 그릴이 자동차 앞부분 전체를 차지하기 시작하기 전 모델이야. 실제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지? 요즘 BMW는 본넷과 그릴이 매우 커졌어. 그리고 이 차는 M 스포츠 휠이 장착되어 있고 주행거리는 겨우 7만 1000마일이야.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1999년식 BMW Z3 로드스터를 다시 살려보려고 해. 이건 쉽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플라잉 휠스야.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거의 정확히 그날 2025년 4월 12일이었어. 나는 이 1999년식 BMW Z3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지. 주행거리 보여? 7만 4천 마일이야. 나는 이 차를 레드라이트 조건으로 단 $2,000에 샀어. 문제는 이 차의 모든 사진이 비 오는 날에 찍혔다는 거야. 차가 젖어 있을 때는 사진에서 꽤 멋져 보여. 안타깝게도 내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진만큼 멋지게 보이지 않았어. 멋지게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약간 색이 바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차가 마른 상태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니야. 실내는 더 심각해. 이제 나는 실내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차는 분명히 프로젝트가 될 거야. 하지만 7만 4천 마일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다시 살려내기에 꽤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복원 작업은 꽤 오랜만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차를 레드라이트로 샀어. 즉 있는 그대로 샀다는 뜻이야. 타이어는 상태가 좋아. 이 차를 뉴욕에서 가져오는데 배송비 $800와 수수료 $400가 추가로 들었어. 이제 이 차에 총 $3,200 정도를 썼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이랬어. 실제로 도착한 것보다 훨씬 멋졌지. 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온라인 딜러 경매에서 이 낡은 Z3를 직접 보지도 않고 샀어요. 간단한 설명은 있었고 사진도 몇 장 있었죠. 사진에서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주말 가족 모임 후 집에 오니 버지니아에서 운송된 이 차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여기 클리어 코트가 벗겨진 부분도 그렇고 도어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것도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시트도 찢어졌네요. 하지만 수동 변속기이고 6기통 엔진이라 정말 좋습니다. Z3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멋진 차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를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이 차고 안에 있는 페라리, 콜벳, 람보르기니는 모두 잊으세요. 이게 우리 채널의 시작이고 우리가 즐기는 $3,000 이하 자동차입니다. 1999년식 BMW Z3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 습기가 좀 있는데 아마도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열쇠가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주차 브레이크는 올려져 있습니다.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네요. 점프 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냥 밀면 시동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카메라를 저기에 세팅하고 이 오래된 녀석을 밀어볼 수 있을지 보죠. 키는 온 상태예요. 좋아, 이제 여기서 한번 밀어볼게요. 자, 가자. 시동이 안 걸리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든 시동만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낡은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차를 점프 스타트 해보려 해요. 성공하면 시동이 걸릴 거고 실패하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이웃들이 짜증낼 거예요. 그리고 보니 크기 정말 크네요. 여기 직렬 6기통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연결할게요. 이제 차가 시동이 걸렸어요. 창문이 작동하는지 볼게요. 창문 잘 되네요. 이 창문도 잘 되네요. 네, 창문 잘 작동합니다. 저는 이 차에 M 패키지 시프터 부츠와 시프터 레버가 들어간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엔진도 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작동할까요? 지금 찬바람으로 맞춰놨어요. 한번 틀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시원한 느낌이 안 드네요. 잠깐만요. 아니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에어컨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로 추천하지 않는 한 가지는 차에 타서 각종 액류나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보세요. 저도 이 차의 각종 액류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차를 작업장에 주차하러 갈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금 손볼대가 있는 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각종 액류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차의 멋진 점은 지붕이 정말 간단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기 레버 하나, 저기 레버 하나. 뒤로 젖히면 지붕이 내려가요. 저는 2,000달러에 산 컨버터블 BMW를 몰고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네, 못생겼어요. 네, 못생겼어요. 네, 정말 못생겼어요. 하지만 잘 달리고 있어요. 운전도 되고요. 지붕이 열려있고 가격은 2,000달러였어요. 더 좋을 순 없죠. 라디오가 작동할까요? 볼게요. 어떻게 켜지지? 오, 됐다. 불이 들어와요. 72,000마일이에요. 기름이 가득 차 있다고 믿어야 할까요? 지금은 아마 60달러 정도 하겠네요. 연료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라디오도 켜지고 있어요. 이 차가 좀 못생겼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0달러에 산 건 정말 횡재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연료는 가득 차 있는데 온도가 오르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엔진이 과열된 것 같아요.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요. 차가 과열되지 않길 바랍니다. 몇 번밖에 안 됐지만 온도가 오를 만큼은 충분히 운전했어요. 그게 좀 신경 쓰이네요.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차가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공회전도 완벽하게 되고 있고 미스파이어도 없는 것 같아요. 가속도 빠르고 핸들링도 좋아요. 이 직렬 6기통 엔진들은 꽤나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클러치도 괜찮고 변속도 부드럽게 잘 돼요. 기어가 빠지거나 하는 문제도 없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이에요. 제가 딱 한 가지 눈치챈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정말 잘 달려요. 예전 BMW에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비 게이지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클러치에서 발을 떼면 저 작은 바늘이 움직여요. 그리고 보통 저 바늘은 운전하면서 평균 연비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는 제 7만 달러짜리 페라리 360보다도 핸들링이 더 좋아요. 변속도 더 잘 되고 훨씬 부드러워요. 솔직히 더 강력하고 더 신뢰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 페라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 청음 버튼이 여기 있는데 제 페라리에도 여기 있어요. 노브도 제 페라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노브예요. 라디오도 아마 제 페라리에 설치할 애프터마켓 라디오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 페라리보다 덜 부서질 것 같고 덜 약해 보입니다. 이 차는 2,000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제 페라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새집 차고에 조용히 보관돼 있어요. 우리가 손볼 때까지요. 이건 정말 못생겼네요. 정말 못생겼네요. 다음 프로젝트로 가죠. 그녀는 우리가 다시 작업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임대하던 집에서 이사해 경매로 집을 샀어요. 아직도 그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은 완공됐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딜러 면허도 땄습니다. 가게를 위한 새로운 위치도 찾았고 제 것이었으면 하는 거대한 땅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추가 차량을 보관할 공간을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남아돌 때 보관하는 곳이죠. BMW는 꽤 오랫동안 저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댓글도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경배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시고 딜러들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 지인과 제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저희는 일반인과 딜러 모두를 위한 이 경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차를 파는 게 지겹거나 트레이드인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질리셨다면 카블로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앱은 iOS,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거나 thecar블록.com에서 차량을 판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딜러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 VOI는 스캔하고 주행거리를 입력한 뒤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 저 같은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딜러들이 경쟁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차량을 낙찰받고 카블로크에 돈을 지불하면 카블로크가 바로 여러분께 지급합니다. 차량은 즉시 판매되어 매우 간단합니다. 딜러분들도 카블로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차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보고 싶으시면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제 제 작업장으로 가서 1년이 지난 이 BMW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오늘이 공식적으로 이 차를 작업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1년이 넘었네요.
이 차를 산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차를 손볼 겁니다. 주행도 아주 잘 되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체국에 가봅시다. 오일 정비는 꼭 해야 해요. 제가 운전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새 시트표 2개 가격 좀 알아봐 주세요. 지금 시트가 너무 별로거든요. 이 시트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왜냐하면 이 시트들은 꽤 쉽게 분리되거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 아이 첫 차는 자동이어야 해요. 자동 변속기 차를 원해요 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수동차 운전하길 원치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15년 동안 분명히 사람들이 운전 중에 차 안에서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저도 운전 중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도 가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쓸 때도 있어요. 네, 이건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수동 변속기를 운전할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손이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손은 운전대에, 한 손은 기어 변속기에 있어야 하죠. 한 발은 클러치에, 또 한 발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에 있어야 해요.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때는 산만해질 일이 훨씬 적죠. 저는 완전히 찬성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고 차량에 대한 통제력도 더 높아요. 요즘 모두 운전 중 휴대폰을 보며 산만해지지만 수동 변속기 운전 땐 휴대폰을 쓸 수 없어 산만해질 일이 없어요. 정말 멋지죠?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어 작동 방법을 설명할게요. 1단 이 있고 2단 은 왼쪽으로 밀고 뒤로 당기면 됩니다. 중립은 정중앙에 있고 3단은 앞으로 밀면 되고 4단은 중립에서 뒤로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중립은 자동으로 3단과 4단 위치에 들어갑니다. 3단, 4단은 중립에서 바로 넣고 5단은 중립에서 오른쪽 앞으로 밀면 됩니다. 알겠죠? 항상 중립, 정중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2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밀고 뒤로 당길 거예요. 좋아요. 먼저 기어를 변속해보세요. 지금 2단에 있습니다. 클러치 밟고 3단으로 넣으세요. 그냥 앞으로 밀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 천천히 갈게요. 이제 왼쪽 뒤로 당기세요. 좋아요. 이제 익숙해지고 있네요. 이제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1단 왼쪽 앞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됩니다. 좋아요. 조금 더 가속할게요. 클러치 밟고 왼쪽 뒤로 당기세요. 네, 그게 2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1단, 2단은 항상 왼쪽 앞으로나 뒤로 이동하고 3단부터는 힘을 주지 않고 중립에서 3단, 4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5단은 중립에서 오른쪽 앞으로가 5단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클러치를 놓는 게 기술이 될 거예요. 언덕에서 멈춰 있을 때는 따로 배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평지에 있으니까 클러치를 최대한 천천히 놓기만 하면 돼요. 엑셀은 밟지 마세요. 맞아요. 그럴 땐 클러치를 밟았어야 했어요. 클러치를 밟았으면 시동이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정지 표지판에 다가가고 있어요. 클러치를 밟으세요.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가세요. 아무도 오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놓으세요. 클러치를 천천히 떼야 해요. 이건 모두 인내심이 필요해요. 몇 분 후. 계속하죠. 좋아. 응, 다시 해봐. 코너에서 클러치 밟고 가속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에 있는 정지 표지판까지 가봐. 그리고 모든 걸 반대로 해봐. 차가 한 달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시동은 걸렸어. 그런데 자꾸 시동이 꺼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됐어. 그래서 이제 2단계를 배울 차례야. 점프 스타트하는 방법이야. 차를 밀어서 시동을 거는 방법이나 점프 스타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차들 다니는 쪽으로 밀고 싶지 않으니까 차를 뒤로 밀자. 그래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밀어서 시동을 걸거나 점프 스타트 하려면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좋은 수동 변속기에서 우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2단 기어에 넣을 거야. 보통 2단으로 밀어서 시동을 거는데 지금은 1단으로 할 거야. 1단은 저속 기어라 밀어서 시동 걸기 더 힘들고 2단이나 3단이 더 부드럽고 시동이 잘 걸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뒤로 가야 하니까 후진 기어에 넣을 거야. 주차 브레이크 풀고 이제 밀어줘. 계속 밀어. 더 빨리. 운동선수야. 나 지금 하고 있어. 아빠? 항상 버켄스탁을 신고 다녀. 성공. 아마 지금은 잠깐 쉬는 게 좋겠어. 나는 이 차의 각종 액체류를 확인할 거야. 대부분의 차량에서 여기가 라디에이터고 라디에이터 캡이 있는데 이게 정말 뜨거워져. 차가 뜨거울 때는 빼면 안 돼. BMW, 아우디, 벤츠 같은 차들은 보조 탱크가 있어.
여기 만지면 정말 뜨거워서 그게 보조 탱크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는 지금 절대 열지 않을 거야. 압력이 차 있어서 폭발할 수 있고 뜨겁고 끓는 냉각수가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나. 좋아.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 오일이야. 여기 보면 맥스라고 써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최대, 최소. 만약 최소선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너무 부족한 거야. 만약 최대선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건 사실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센서가 있어. 그래서 만약 부족하면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알겠지?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질 거야. 보통 오일 딥스틱은 노란색이지만 많은 독일 차들은 빨간색이야. 저게 오일 딥스틱이야. 그리고 보통 변속기 딥스틱은 빨간색이지만 저건 오일 딥스틱이야. 이제 여기에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있어. 좋아. 그리고 이건 뭐지? 잘 모르겠네. 저건 아마 오일 필터일 거야. 그리고 저게 오일 캡이야. 자, 오일 캡을 열어서 먼저 캡 안쪽을 확인해보자. 아니야. 계속해. 그냥 돌려. 이제 위로 당겨봐. 밑부분을 봐봐. 하얗거나 우윳빛이거나 습기가 있니? 그럼 좋은 신호야. 좋아. 엔진 내부에 습기가 있으면 오일캡에 맺혀서 누수 여부를 알 수 있어. 가스켓이나 헤드 가스켓 누수일 수 있지. 이제 다시 끼워도 돼. 이제 오일 딥스틱을 빼봐. 오일을 확인해보자. 딥스틱을 뽑아봐. 돌릴 필요 없어. 그냥 뽑으면 돼. 마지막으로 뽑은 게 언제인지 누가 알겠어? 잠금 장치 있나? BMW는 딥스틱, 고정 잠금 장치가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냥 힘이 좀 필요해요. 부러뜨리고 싶진 않거든요. 노익장 좀 보여주세요. 그거 뽑아주세요. 먼저 닦으세요. 선을 봐요. 최소선과 최대선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최소선. 그게 최소선이에요. 저게 최대선이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쑥 넣으세요. 해보세요. 네, 이제 빼서 바로 걸레에 올려놓으세요. 지금 어디까지 왔죠? 최대선에 딱 맞아있네요. 상태는 어떤가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탄 냄새나 이상한 냄새 나나요? 햇볕에 가져가서 보세요. 깨끗해 보여요? 아니면 오래된 것 같아요? 꽤 깨끗해 보이네요. 하지만 한 번 더 넣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어때요? 제 눈에는 깨끗해 보여요. 꽤 깨끗하네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에 맞았나요? 네, 좋아요. 네, 그거 다시 꽂아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교체용 시트 커버를 주문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애프터마켓 시트 커버가 아니라 실제 BMW 시트 커버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게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도어 패널도 다시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오래되고 약해져서 마치 골판지에서 부드러운 섬유처럼 변해버렸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오래된 골판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어 패널을 다시 만들려고 해요.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들리면서 밑에 갈색이 보여서 정말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이 차는 도색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못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BMW는 도색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새 시트 커버도 있고 새 페인트도 칠했어요. 이제 핸들 커버랑 사이드 브레이크 핸들 커버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는 거의 완성됐어요. 자, 이제 최희 씨를 학교에 데려다 주자. 벤드로스키, 고마워. 좋네요. 이제 BMW가 돌아왔어요. 그는 베이스 코트 뿌리고 위에 클리어 코트를 올렸어요. 보통 저렴한 도색은 싱글 스테이지로만 해요. 클리어 코트가 베이스 코트에 포함된 거죠. 알겠어요. 20년 전 이 일 시작할 때 마코에서 도색이 $300였어요. 지금은 $900고 실제로는 $950 들었어요. 원래 $850를 원했는데 덴트도 잡아줬어요. 이 부분은 색이 좀 바랜 것 같아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차를 밖에 두고 그날 밤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색을 하고 나서 화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재예요. 그렇게 한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새 시트에 개털이 있어요. 여기 얼룩도 있고 개털도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제 새 시트에 자기 개를 태우고 가져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몇 군데 그런 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테이프를 붙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차 여기저기에 테이프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테이프 붙이는 건 꽤 잘했더라고요. 그런 점은 있죠. 다른 쪽에도 아마 테이프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아직 테이프가 남아있어요. 보니까 본넷을 열어서 테이프를 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넷을 열어볼게요. 본넷 좀 열어줄래요?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되어내겠습니다. 테이프 붙이는 건 정말 잘했네요. 그리고 이 도어락도요. 주변을 청소하다 보면 테이프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트렁크로 가보면 Z3랑 2.3 엠블럼이 트렁크 안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잠겨 있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엠블럼 붙이려고 양면 테이프를 구할 거예요.
그릴도 색이 바래서 검정색으로 칠해달라고 할까 해요. 알겠어요. 그릴을 검정색으로 칠해 다시 끼울까 해요.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들도 모두 색이 바랬고 아마 실버 색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는 테이프로 감싸고 휠은 사포질해서 칠해달라고 할까 해요. 네, 실버 색상이 있으니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확실히 다시 검정색으로 칠해야겠어요. 네, 세튼 블랙 페인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칠하면 돼요. 먼저 세척하고 그 다음에 칠해주세요. 그리고 크롬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차에 다른 크롬 부분이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실버로 둘까요? 아니면 블랙으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버로 둘 수 있어요. 실버로 두죠. 좋아요. 그럼 이것들은 그냥 깨끗이 닦아주세요. 크롬 상태로 둘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릴 인서트는 다시 검정색으로 칠해주세요. 네, 봤어요. 그냥 에폭시로 막아주세요. 번호판은 다시 세틴 블랙으로 칠할 수 있어요. 그걸 달아주세요. 그릴 인서트는 닦아 검정색으로 칠하고 트림 베젤은 닦아 크롬 상태로 두세요. 모두 다시 조립해주세요. 여기 엠블럼이 있어요. Z3랑 2.3 그리고 양면 테이프도 챙겨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차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차 전체를 세차해주세요. 그는 오키초비에서 운전해서 왔고 지금은 러브버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새로 칠한 도장에 러브버그가 앞 범퍼에 붙어 있어요. 알겠죠? 걸레, 세차용 수건이 정말 깨끗한지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여기는 새로 칠한 도장이에요. 수월 마크 하나, 흠집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차용 수건이 정말 상태가 좋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앞유리에 오버스프레이나 먼지가 묻은 것 같아요. 지워질 것 같으니 지워지면 다행이죠. 이럴 땐 면도날로 긁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바로 저기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틱톡샵 제품을 촬영했는데 그게 헤드라이트나 비닐에 있는 이런 산화를 전부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서 바로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게 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진짜 효과가 있으면 이 지저분한 소프트 톱이 진짜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틱톡 샵 제품인데 헤드라이트에 효과는 있다지만 비닐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놔둘게요. 생각보다 꽤 빨리 됐네요, 사실. 세상에. 아니요? 이게 헤드라이트에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절약할 시간도 엄청날 거야. 좋아. 그러니까 이걸 도장면에는 묻히지 마. 알겠지? 하지만 네가 이걸 뿌리고 문질러서 헹궈낼 거야. 이걸로 아마 표면에 있는 것들은 제거될 거야. 그리고 나서 글쎄 광을 내거나 여기 묻은 기름기를 제거하고 다시 광을 내면 될 것 같아. 이게 비닐을 닳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알겠지? 와, 벌써 더 좋아졌어. 이제 알겠네. 이 영상 시작한 지 25분 정도 됐는데 차가 꽤 괜찮아지고 있어. 새 페인트 칠도 했고 새 시트 커버도 있어. 내 아들도 수동 변속기 운전하는 법을 어느 정도 배웠고 이 차도 아주 잘 달리고 있어. 처음엔 이 차가 이런 상태인지 몰랐어. 구매할 때 본 사진에선 더 좋아 보였거든. 차가 젖어서 그랬고 비 오는 날 찍힌 사진이었지. 뭐 어쨌든 받아들여야지. 나는 내 영상이 25분을 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 2부에서는 이 차를 마무리할 거야. 휠이랑 타이어도 손볼 거고 실내에도 아직 해야 할 게 정말 많아. 정말 실내가 외관보다 더 심각했어. 하지만 꼭 구독해줘. 2부에서 이 차를 마무리하고 이익을 남기고 팔아볼 거야.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2,000달러. 와, 경매 수수료, 배송비, 도장, 인테리어까지 들었어. 이 차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가치가 얼마나 될까? 74,000마일 뛴 97년식 BMW Z3의 가치는 얼마일까? 댓글로 알려줘.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과 응원 고마워요. 또 봐요. 안녕.